네, 안녕하세요. 축구의 전술적 이해 강의를 맡은 장영훈 코치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저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가장 큰 틀, 축구를 이해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 중에서도 후에고대 포지션, 스페인어는 후에고대 포지션, 그리고 영어로는 뭐 포지션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축구를 이해하는 큰 방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지션 플레이, 영어로는 포지션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 후에고데 포지시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축구를 이해하는 방식 혹은 축구에 접근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 현대 축구에 있어서 최근 흐름에 있어서 약 10년간 굉장히 강조되어 왔고 굉장히 지금은 사실상 주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지션 플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의미하는 것이 뭐고 어떤 식으로 축구를 이해하고 있기에 이런 식으로 주류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반면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잘못된 이해 방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포지션 플레이가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 포지션 플레이가 그대로 나와 있고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포지션 플레이, 즉 한국말로 했을 경우에는 점유율 플레이가 될 수 있겠고 그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인 펩 가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가 큰 성공을 거둔 이유, 굉장히 단어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쓰이는 빈도가 높아진 이제 티키타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오른쪽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현상, 부산물이라고 나와 있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본질, 방법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포지션 플레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상대의 라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4-4-2로 수비를 한다. 4-4-2로 수비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골키퍼를 제외한다면 4-4-2, 즉 3개의 라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최전방에서부터 2명, 4명, 4명 이런 식으로 라인이 존재하게 되고 이때 포지션 플레이가 의도하는 것은 그 라인을 하나하나 가능한 하나하나 넘어서 공이 최대한 짧은 거리 내에서 정확하게 전개될 수 있게 함으로써 상대 골대까지 도달해서 상대 골대를 공략할 수 있는 과정에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공을 빼앗기거나 공의 소유권을 상대에게 내주는 변수 자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로 포지션 플레이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축구라는 종목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105m에서 68m 정도로 운동장이 규격인데 그 규격 안에서 실질적으로 공을 받아서 플레이할 수 있는 포지션은 정해져 있고 그 포지션에 대해서 언제 선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 과정을 행함으로써 라인을 하나하나 넘어서는 것이 바로 포지션 플레이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인을 하나하나 넘어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짧은 패스, 롱패스 같은 경우에는 라인 하나 이상 혹은 2개, 3개까지를 한 번에 넘어서는 방법인 반면에 짧은 패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라인을 하나하나 넘어서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패스의 횟수 자체를 수치화시킨 것인 점유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포지션 플레이를 올바르게 행하는 팀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포지션 플레이를 행하는 부산물로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대중적으로 잘못 이해가 되어 있는 것은 포지션 플레이, 즉 포지션 플레이라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포지션 플레이의 부산물로서 발생되는 점유율을 마치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 그 자체가 본질이고 그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티키타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방금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포지션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하나하나 넘어서고 짧은 패스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기에 짧은 패스가 어쩔 수 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티키타카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패스를 반복하는 행위, 그 행위 자체를
그 행위 자체를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티키타카라는 단어 또한 본질이 아니고 뭐 축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팀은 티키타카를 한다. 이 팀은 티키타카를 하는 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본질에 또다시 포지션 플레이, 그러니까 점유율 플레이와 마찬가지로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단순히 현상 혹은 부산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포지션 플레이라는 것이 의도하는 것이 상대의 라인을 하나하나 넘어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던 105m에서 68m, 세로 105, 가로 68m라는 경기장 안에서 선수가 공을 가지고 실제로 플레이하게 되는 포지션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축구 안에서 선수가 공을 받아서 플레이하게 되는 포지션은 다음과 같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키퍼부터 제가 지금 스페인어로 표기를 해놓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골키퍼부터 우리가 흔히 리베로 혹은 스위퍼라고 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부터 좌우 센터백, 뭐 미드필더 포지션 같은 경우, 뭐 인사이드 하프, 최근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메잘라라는 이탈리아어를 많이 쓰긴 한데 메잘라, 뭐 좌우 풀백, 윙,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3명의 공격수까지 이렇게 해서 15개의 포지션이 존재하는데 결국에는 11명의 선수가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 있을 때 공을 가지고 언제 어느 선수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만개시키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선수가 공을 어느 위치에서 잡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포지션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를 파악하고 그 선수를 어디에 배치하느냐, 언제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른 언제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축구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5개의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포지션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포지션 플레이에서의 포지션입니다. 그 의미는 결국에는 뭐냐면 말 그대로 포지션,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포지션을 찾아보자면은 공간적인 배치 정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 위치해 있느냐, 어느 위치에 정해진 공간 안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축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 경기장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공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실질적 공간적 위치, 즉 내가 공을 어디서 받느냐라는 관점에서의 포지션이고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15개의 포지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기존 고전적인 의미의 포지션, 즉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축구를 보거나 축구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뭐 경기를 한다고 치면은 야, 너 어디 포지션에서 뛸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적인 의미, 기존의 의미인데 그 의미에서의 포지션은 보통 롤을 의미하게 됩니다. 롤이라는 것은 뭐 직역을 하자면은 역할 정도가 되게 되는데 주로 어느 포지션에 위치하느냐에 따른 역할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백, 우리가 풀백 포지션에 위치하는 선수 같은 경우 보통은 이제 다시 잠깐 돌아가서 이제 포지션 플레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풀백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선수 같은 경우 보통 뭐 이제 왼쪽 같은 경우 예로 들어볼게요.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왼쪽 풀백 위치에서 공을 잡거나 혹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버랩 혹은 이제 뭐 윙이 안으로 좁혀 들어와서 윙 같은 경우가 이제 안쪽에 있는 왼쪽 공격수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사이드 공간에 대해서 왼쪽 윙 위치에서 왼쪽 윙 포지션에서 공을 받게 됩니다. 즉 풀백이라는 포지션, 우리가 얘기하는 풀백이라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풀백이라는 역할이고 풀백이라는 역할이 주로 공을 받는 위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풀백의 위치와 혹은 왼쪽 윙어의 위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 중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정도를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예를 들어보고 포지션 플레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후방에서 센터백이 공을 잡고 있고 이제 초록색, 연두색 팀이 지금 같은 경우는 공격팀이고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팀 같은 경우가 수비 진영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팀 같은 경우, 빨간 팀 같은 경우에는 4-4-2의 형태로 수비 진영을 구축하고 있고, 연두색 팀 같은 경우, 공격 국면에 놓인 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4-3-3 시스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단 센터백이 4번 선수가 공을 잡고 있고, 4번 선수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직면한 압박 라인, 즉 공을 가진 선수가 직면한 압박 라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2대2의 수적 동의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해당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포지션 플레이의 관점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6번 선수가 한 칸 밑으로 내려와서 그 15개 포지션 관점에서 보자면은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선수가 리베로 혹은 스위퍼 포지션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인사이더 혹은 메잘라 포지션에 있던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을 하나하나 넘어서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선수들이 15개의 포지션 중 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유기적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포지션 플레이의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보게 되면은 이제 8번 같은 경우가 안쪽 공간을 비웠기 때문에 11번 선수가 왼쪽 윙 포지션, 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 관점에서 봤을 때 왼쪽 윙에 있다가 왼쪽 공격수가 되었고, 이제 좀 전에 저희가 예를 들었던 풀백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예에 해당되는 것처럼 풀백 포지션에서 윙 포지션으로 이동해서 플레이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3대2 상황, 3대2 상황에서 해당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6번 선수가 이제 공을 가지고 플레이를 전개했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압박 라인을 이제 5번 선수가 3대2의 수적 우위를 통해서 넘어선 상황인데, 안쪽에 있는 패스라인 11번 쪽으로 공을 전개하려고 하니까 이제 빨간색 수비 국면에 있는 선수들이 안쪽 공간을 좁히면서, 반면에 안쪽 공간을 좁혔기 때문에 3번 왼쪽 풀백이 위치하고 있는 왼쪽 사이드 공간이 열렸고, 그쪽으로 이제 공이 전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뭐 조금은 간단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경기에서는 수없이 많은 패스를 거쳐서 좌우를 거쳐서 공간이 열렸을 경우에 3대2 상황을 타개하고 그 다음에 넘어섰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전개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경기에 나올 수 있을 법한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5번이 드리블을 통해서 첫 번째 압박 라인을 넘어섰고, 두 번째 압박 라인 같은 경우에는 5번에서 3번으로 공이 나가면서 두 번째 압박 라인까지 넘어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11번이 이제 빨간색 오른쪽 풀백의 등 뒤로 이동을 하면서 공을 넘겨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인까지 넘어서게 되는 것을, 연두색 팀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인까지 넘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컷백을 통해서 11번에서 10번으로 패스가 들어갔고, 10번 같은 경우와 피니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공을 만약에 뺏긴다고 가정했을 때, 즉 공격 과정을 진행하다가 공을 빼앗겨서 수비로 전환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연두색 공격을 진행하고 있던 선수들의 배치입니다. 포지션 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즉 공격 과정에서 공을 가지고 어떻게 축구에 접근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제 수비 관점, 그러니까 즉 공을 잃어버린 직후에 수비로 전환되는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화면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뭐 4번, 6번, 5번, 2번, 8번 선수 같은 경우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각기 다른 높이의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상대방 하프라인 및 상대방 진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밀도 자체를 높여놓고 어느 정도 균형적인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공을 만약에 10번 같은 경우가 지금은 피니싱까지 가는 것에 성공한 상황을 제가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만약에 10번이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을 뺏긴다고 하더라도 공을 뺏긴 시점에서 이미 곧바로 수비로 전환이 되어서 연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스트럭처, 즉 선수들의 배치가 이제 갖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지션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공격의 과정을 중시하긴 하지만 그 공격의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이미 수비를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는 접근 방식이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포지션 플레이, 우리가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포지션 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지션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지션 플레이, 점유율 플레이, 티키타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포지션 플레이라는 것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 혹은 부산물이고 현상 혹은 부산물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기 때문에 올바른 전제를 통해서 올바른 설명을 통해서 이를 이해해보고자 이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